자, 2020년 10월 15일 중소돌이 주식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1%가 하락을 했고, 오늘 코스닥은 1.98% 하락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한 3%, 3.24%까지 하락을 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1.98%, 오후장 2시 반 좀 넘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줄이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디님 어서오세요. 어제도 얘기 드리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죠. 아니면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하락의 주도도 역시 기관이에요. 오늘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팔았죠. 코스닥을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2200억.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1160억. 그죠? 어제든 그제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관은 코스닥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라고 하면 코스피 얘기만 하지 코스닥을 위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거진 없어요. 어떤 전문가도 대부분 코스피 위주예요. 말 그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매도냐 매수냐에 따라서 지수의 영향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대부분 한국의 지수 지금 현재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 선방했다 뭐했다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게 코스피 위주로 말씀을 해요. 오늘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했다, 연기금이 들어와야 된다, 기관이 방어를 잘하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 눈앞에 보여주는 큰 틀에서만 얘기해주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즉 겉은 빤지르한 사람인데 실상은 월세 살고 차만 벤츠야. 월세 달빵이라고 할까요? 100만원짜리 그런 거 사는데 겉만 시계 노렉스 차고 벤츠 끌고 막 그러고 다니는 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코스피만 살리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코스닥은 주구장창 팔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타 법인,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 유상증자, 전환사채, 시비 발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워낙 잡주들이 많이 성행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 뒤로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 기타 법인이 산 날이 정말 열 손가락에 뽑혀요. 끊임없이 팔아요, 얘네들은. 이 물량들이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전환산채, 시비 발행 물량이 1차부터 18회도 있는 애들도 있고 20회 넘어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가 안 망한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끊임없이 판다. 즉 어제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기관은 계속 매도세고, 거기에 개인은 밑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받기 바쁘고, 왜 이제 물 타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외국인은 그걸 이용해서 지수를 지들이 끌어올리고 싶을 땐 사고 내리고 싶을 때 같이 판다. 그러다가 이 매도세가 강해지면 개인도 같이 판다. 그럼 결국에 개인 거 누가 받아? 또 개인이 받는다. 이제 종목별로 따지면 외국인 기관이 받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 자체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하락이 강하게 떨어지는 흐름이다. 왜?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고, 양매도가 나오면서 개인이 받는 횟수는 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매수 매도가 뭉태기로 나온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요렇게 뭉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한번 추세 잡으면 그냥 냈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코스닥은 그만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슬프죠, 우리 개인들. 참 마음 아프네요. 그죠? 대부분 개인들 물량이 코스닥에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종목을 들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가 물타기를 할 시점인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시점인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일 거예요. 그죠? 왜? 3분봉 이상이 빠진 거니까. 여기서 더 밀고 내려앉을 거냐, 아니면 이제 지지를 해줄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솔직하게 저는 항상 지수를 상방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웬만하면 855포인트를 좀 지켜주면서 N자 파동을 좀 기대했던 모양이었는데 그게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갭자리를 정 못하면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는 말씀드렸죠. 마지노선이다. 그 갭자리까지 마지노선이지만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고 내려앉을 거면 굳이 공매도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매도로 쳐 밀지. 뭐 미쳤다고 먹지도 못하고 주워 담지도 못하는 거를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상품을 주겠다라는 꼴이죠. 그런 거는 그냥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선물 같은 존재. 그럴 거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들 농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수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뭐 상승밖에 없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왜? 공매도가 금지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지들끼리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제 내피설일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런 하락을 만들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반등을 할 거였으면 여기서 강하게 기어 들어왔어야 돼요,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쳐밀고 여기서 잠깐 사고 또 쳐밀죠. 여기서 쳐밀고 여기서 잠깐 사고 또 쳐밀어.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사는 물량에 비해 파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 짓을 예전하고 좀 다르지만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 자, 어찌됐든 저는 시장이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서 잔파도 혹은 큰 풍랑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풍량이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해가 들이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 그 과정에서 배가 부서지고 뭐 같이 타고 있던 전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되는 목표를 향해서 언젠가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의 자리가. 그러면서 오늘 이 갭자리를 메꿨어요. 결국엔 메꿨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저점을 마지노선의 저점으로 지켜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미는 그림을 나타낼 거냐의 관점인데, 일단은 내일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가가 웬만해서 850포인트 위에서만 시작을 해주면 오늘의 저점을 깰 확률은 뭐한다? 드물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미국 시장이 혹여나 2%에서 3% 이상 하락을 한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쟤네들이 오를 때는 우린 별로 반응을 안 하고 빠질 때만 엄청나게 반응을 하는 게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주가를 방어해야 될 기관들이 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수문장들이 그 수문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수문을 그냥 열어놨어요. 다 죽으라고. 다 죽어라. 우리만 살면 된다. 니들은 다 죽어라. 이번에 뭐 인구 정책 감소 좀 하자. 뭐 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여나 미국장이 빠져서 우리가 개파락을 시작을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813포인트 위에서만 시작을 하면 뭐한다?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혹여나 그 밑에서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뭐한다? 정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은 더 눌러놓고 윗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확률이 나와요. 이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지 않고 시가가 850 정도만, 그러니까 뭐 0. 몇 프로죠. 그 이상으로만 시작을 하면 굳이 오늘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원금님 어서 오세요. 이 코스닥 주봉으로 보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밟고 반등을 한 그림이에요. 그죠? 반등을 한 그림이고 또 그 자리가 이 갭 자리를 메꾸고 요 자리죠, 요 자리. 마지막 음봉 빠졌던 자리. 그러면서 뭐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그 위로 올려다 놓긴 했지만 여기 고점을 지지하는 그림으로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어찌 됐든 빠졌을 때 요 자리가 어디야?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지지 혹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갖다 놨다가 이 다음날 강하게 밀고 땡기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개파락 시작하고 여기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갭상승 시켰다고. 그쵸? 그러면 요 자리에서는 뭐 지지가 나와야 되는 게 안정적인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거였으면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강하게 만들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개파락을 시켰고 굳이 여기서 갭상승을 시켰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안전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수 방향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깨고 내려앉는다면 그 다음은 정말 820포인트 그 다음에 81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장대 음봉의 이 몸통 자리까지도 한 번 밀릴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자리에서 뭐 지지는 나올 것이다. 대신 요렇게 지지가 한번 나오고 여기서 빠르게 치지 못하고 여기서 버벅대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정말 최악이죠. 그럼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의 오늘의 저점 자리에서는 지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고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이런 822포인트나 820포인트에서는 어찌됐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혹여나 정말 투매가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적인 거는 822 요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밑꼬리 달고 어찌됐든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 거다 내일. 그러면 혹은 요런 자리에서
요런 그림을 하나 만들든지. 아이고. 그게 아닐 거면 여기서 요렇게 올라오는 그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차라리.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굳이 이 모양을 여기까지 돌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렸다 여기서 반등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요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추세를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 니무신인가 뭐 그 사람이 뭐 대선 전에는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쪽은 1조 8천억,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 민주당은 2조 2천억 뭐 얘기하는데 서로 그 안 맞는다고 그냥 4천억 뭐 대충 1조 8천억 먼저 주고 4천억 주면 안 돼? 왜 꼭 그 지랄 하시는지는 나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쏠 거면 쏘고 말 거면 말고 확연하게 해야지.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가장 무서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적주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발표가 나면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주가가 빠지고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요. 왜? 불확실성이 거쳤으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결정이 났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미국 시장도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대선 전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언제 또 될지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계속 살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러면서 현재 자리대가 또 어느 정도 고가 말 그대로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대에 오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물량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뭐 오늘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좀 장 끝날 때 정도나 아니면 내일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시작하면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대신 뭐 내일 선물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대신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일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시장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글쎄 얼마나 나오려나요? 좀 볼까요? 차트 28,350이네. 요 자리 혹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28,170포인트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러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깨져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얘는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여기 2,400, 2,803, 28,350 정도에서만 지지를 해주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도 크게 문제가 될 자리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뭐 분봉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얘네 거는. 자, 나스닥도 이 갭 자리는 한번 메꿀 수는 있겠죠. 여기서 갭이 많이 떴으니까 요런 자리 때까지 꼭 지켜줘야 될 자리는 뭐야 이거, 11,300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요런 갭 자리까지는 한번 메꿀 수 있다. 11,53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뭐 상관없고요.
근데 언젠가는 이 갭자리는 메꿔요. 메꾸로는 한번 내려온다. 나중에 요런 갭자리도 한번 메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코스 닭도 기존 고점과 저점에 대한 박스권에서 이 중간값을 이탈한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내일 웬만하면 빠르게 853포인트 이 위로 넘어서지 못하면 한 차례 더 826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중간과 바닥의 중간값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뭐 그러기 전에 좀 땡겨서 올라오는 그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853포인트만 넘겨서 지지하면 865포인트까지는 또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서 또 한 차례 내려앉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확연하게 느꼈던 거는 같은 코스피 코스닥에도 코스닥도 이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죠. 뭐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뭐 기타 등등 그런 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하락이 강하게 나온 것들 보면 죄다 중소형주였어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최소 4%에서 많으면 뭐 13%까지 빠졌다가 결국엔 7% 정도 4%에서 10% 사이로 하락폭을 키우고 나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만 할 만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2에서 3% 정도 많이 빠져야 즉 오늘 중소형주 위주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저점을 깨고 내려앉을 자리라면 왜 코스닥만 내려갔냐?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죠. 최고 많이 하락한 것도 1.33%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어제랑 비슷하게 빠지긴 했지만 요렇게 빠졌던 시장도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하락했던 시장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봉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긴 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보면 봉의 길이가 여기보다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여기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시각은 여기 봉보다 여기 봉이 더 짧게 느껴졌다. 그런데 거래량은 들어왔다. 즉 누군가 코스피는 받아준다라는 개념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 지수가 저가를 깨고 갱신하고 내려앉을 그림이라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일하게 빠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만 많이 빠졌다. 코스피는 선방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하는 시장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만 판단하는 그림인 거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고점과 저점에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앉았다가 종가는 이 위로 올려다 놨어요. 2358 그리고 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요 자리였죠. 2300 요 자리구나. 234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죠? 웬만하면 여기 밑으로는 깨지 않을 확률이 당분간은 있다. 혹은 더 많이 깨진다면 여기 이런 2314포인트 정도까지 이런 갭자리까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는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지금의 자리로 보면 올라간 그림은 비슷비슷하지만 내려앉을 때 코스피는 여기지만 코스닥은 여기까지 내려앉았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온 그림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하락이 좀 컸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중간값 위에서 지지를 받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에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양봉이 나왔던, 거래량은 적었지만 그래도 양봉이 나왔던 이 몸통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그림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2340포인트. 그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대신 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내일 확실하게 끌어올려 놓지 못하면 이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가 양봉이 뭐 이렇게 요런 큰 3% 4% 정도의 장대 양봉은 아니더라도 최소 2% 이상의 양봉은 하나 나와줘야 그 다다음 주에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지금의 추세는 요렇게 볼 수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서 또 음봉이 빠진다면 이 추세를 꺾어서 내려앉는 그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뽑아내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과 거리 이격을 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여기서 시작하게끔. 그래야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렇게 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그려져야 추세적으로 무난하고 나쁘지 않은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코스닥도 지금의 자리에서 저번 주에 대한 이 양봉을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이 몸통 자리가 저번 주 이 밑꼬리에 대한 바닥 자리예요. 딱 오늘의 자리가. 그럼 내일 못해도 이 848포인트, 그러니까 850포인트 위로는 몸통을 끌어 당기면서 끝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인 거죠. 요런 그림. 어찌 됐든 이 전날에 양봉의 몸통 위로만 올려다 놓고 끝나야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요런 그림 혹은 좀 더 내려앉아서 말 그대로 감싸고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살포시 갭 떠서 양봉으로 쳐 올려놓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려면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더 들어와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 웬만하면 땡겨놓고 끝나야 다음 주에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내일 모레 시험이면 오늘 좀 해놔야 내일 좀 편하게 공부해놓고 좀 푹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시간에 시험을 보듯이 근데 오늘 그냥 쳐 놀아버리면 내일 잠 못 자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닐 거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고. 내려앉든지 말든지 네 꼴리는 대로 해라.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내일 금요일이라 투심이 좀 약한 금요일이긴 한데 기존에 요런 코로나 장세가 시작하고 나서는 금요일마다 항상 불금이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닥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항상 좋다가 이 자리 위로 올라온 뒤로는 금요일날 별로 안 좋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부터 꾸준하게 음봉으로 5거래일째 지금 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일은 한 차례 양봉이 나와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밀렸고, 코스닥은 한 55에서 6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은 웬만하면 다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 대부분의 이 눌림과 조정을 반 정도를 하거든요. 반.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긴 좀 없나요? 낭미님 어서오세요. 근데 최근에 올라올 땐 그런 조정 자체가 없었네요. 예전의 흐름 같은 걸 보면 요런 흐름이죠. 예전의 흐름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면 이 바닥과 고점을 대비해서 50% 정도의 조정이 나와요. 50% 정도의 조정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또 그 다음이 바닥 대비해서 고점을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한 50% 정도 조정이 나와요. 대부분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정을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꺾어서 내려간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뭐 깊은 조정이 나오게끔 볼 거면 그리고 추세를 요렇게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혹은 이제 조정이 나올 거였다면 굳이 여기까지만 올리고 이거를 꺾을 이유가 있을까? 말 그대로 이 자리 넘어서면서 개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 줄 텐데 그러면 굳이 요 자리가 아니라 요런 자리까지 쳐 올려놓고 여기서 밀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야 정말 제대로 물리게끔 해놓고 밀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의 폭 자체가 요 정도니까 말 그대로 최근의 자리가 이 중간과 고점의 중간가까지 갔다가 이 중간가를 못 넘어서니까 쳐 미는 그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한 차례 이 826포인트까지는 열어둘 순 있지만 그래도 빠르게 다시 853포인트만 넘겨서는 그림만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 결국엔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중간가까지는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 차례 880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갈 거다. 그 전에 어디 865, 이 880과 지금의 853의 중간이 어디 865, 꼭 넘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넘어서면 다시 또 880. 혹여나 또 880을 나중에서 넘어서면 거기에 중간가 892포인트 정도까지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지수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지수 얘기는.